모든 만남은 헤어짐이 있다는 말 아시죠? 하지만 저희 부부의 이별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여보? 지금 뭐 이혼을 하자는 거야? 아니 이게 진짜 이혼이 아니잖아. 위장 이혼이야. 아니 자기도 알다시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갑자기 상속받아가지고 재산이 늘었잖아 우리가. 근데 이거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세금 문제가 복잡해져요. 아니 알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가짜래도 우리 이혼은 좀 그렇지 않아? 아유 무슨 걱정이야. 당신 난 못 믿어. 이거 그냥 서류상으로 도장만 찍는 거지 진짜 이혼하는 게 아니라니까. 절세 목적으로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면 세금 안 내도 되고 그렇잖아. 괜히 피땀 흘려서 번 돈 세금 다 나가면 그 당신 좋겠어 이게? 아유, 알았어 그럼. 당신 말대로 할게. 근데 정말 당신이랑 나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아 참 걱정 허덜덜덜 말라니까. 내 인생의 사랑은 알잖아. 오직 자기뿐이야. 아 진짜. 그렇게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만 제 명의로 하고 자녀 둘은 제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위장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위장 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시 큰일 났다. 어떻게 왜요? 아니 내가 요즘 여기 행한 슈퍼마켓에서 장 보고 나오는데 거기에 자기 남편 어떤 여자랑 이쁜 여자랑 팔짱 끼고 장 보고 있더라. 네? 뭐 세상에. 아니 우리 그니까요? 아니 근데 예은 씨 이혼했다 그러지 않았어? 세상에 어쩜 이혼한 지 얼마 됐다고 세상에 고세 여자가 생겼었으마. 왜 이렇게 신나 보이지? 아니 말도 안 돼. 잠시만 전화 좀 해볼게요. 여보세요? 재용 씨, 나야 나 여보. 그래. 아 당신 웬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집 앞에 수리머니 만나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거든. 자기 혹시 여자 생겼어? 아니지? 아이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야. 아니 수리머니가 자기가 웬 여자랑 팔짱 끼고 다정하게 장까지 봤다고 하던데. 자기 요새 연락도 뜸하고 집에도 잘 막 안 찾아오잖아. 정말 여자 생긴 거 아니지? 아니지? 정말 아니 뭐 그래 알았어. 기왕 이렇게 된 거 뭐 솔직하게 말할게. 나 여자 생겼어. 그리고 조만간 그냥 합치기로 했어. 어머. 아니 그럼 우리 가족은?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뭘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이혼했잖아. 이혼한 마당에 뭐가 문제야. 당신도 이제 이렇게 된 거 당당하게 새 출발해. 우리 이제 제2의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고. 이재용, 내가 당신 부셔버릴 거야. 가만 안 둘 거라고. 알고 보니 남편은 위장 이혼을 핑계로 저와 이혼을 한 뒤 그 여자와 새 살림까지 차린 상황인데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저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이거 위장 이혼인 줄 알고 너무하다. 쉽게 동의를 했는데 바람 피고 새 살림까지 차려버렸어요. 자, 그럼 뭐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자세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결혼 17년 차 두 아이를 가진 한 엄마 A씨의 사연인데요. 이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꽤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전 남편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이유로 해서 위장 이혼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면 세금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아내인 A씨는 집 한 채만 받고 애들을 양육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위장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 상황이라 뭐 남편이 다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또 이것과 관련해 위자료 이런 거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불륜이 무려 3년 전부터였던 겁니다. 이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A씨가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의 대답이 뭐였냐면 이혼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 A씨는 이제라도 이혼에 대한 조건을 바로잡고 싶다. 또 남편과 이 상간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사연이 바로 이 사연입니다. 위장 이혼이라는 게 다른 사람 눈 피해서 그쵸.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까? 저희가 막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위장 혼인, 네, 위장 비자 혼인. 같은 거 받기 위해서. 근데 위장 이혼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죽거나 하면은
상대방 배우자한테 상속세가 굉장히 높게 부과가 되는데 물론 뭐 10억 원 이하에서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죽기 전에 미리 이혼을 해가지고 재산 분할로 가자. 재산 분할로 간다고 하면 이 재산은 이런 거예요. 이 부부가 둘이서 이 재산 형성에 계속 기여를 해가지고 재산을 형성을 했잖아요. 그럼 그 기여도에 따라서 사실상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증여의 개념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내 몫을 내가 그냥 갖고 가는 거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이걸 준 거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만약에 상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속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상속세.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렇게 조금 서류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자라고 해서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네. 좀 달라, 이게 상황이 달라. 다른 거예요. 진짜로 진의에서 자기의 진짜 마음은 부동산 세금을 어떻게 좀 이렇게 줄여보려고 했지만 그 부부가 어떻게 늘 사이가 좋지만은 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핑계거리가 되죠. 이미 이혼을 했고 사실 이혼 자체는 서로 간에 동의를 한 게 맞잖아요. 이게 무슨 뭐 강박을 해서 그렇게 한 것도 그렇지. 아니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틈을 타가지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완전 그런 기분이 아하.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연처럼 절세 목적의 위장 이혼이라고 해놓고는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그 진짜 그럼 이혼처럼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예전에 혼인 무효 소송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거 혹시 이혼도 무효로 이렇게 돌릴 수 있을까요? 먼저 쓴소리부터 하나 하자면 네. 혼인이랑 이혼은요. 신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이거 사실 우리 합의가 안 된 이혼이었어요 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혼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네. 같아요.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그렇고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걸 먼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혼을 한 건 맞잖아요. 그리고 협의 이혼이었어도 이 신고서 다 작성을 해서 가정법원 가가지고 제출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함께 한 게 맞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서로 간에 그 동기가 달랐다. 그러니까 절세 목적이었지 다른 내연녀랑 결혼하게 해주기 위한 거 아니었다라는 사정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일단 내가 이혼 신고서 작성해서 접수를 했다면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전부터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이혼이 없었던 것처럼 무효가 되는 건 정말 극히 예외적인 사유인데 이혼을 잘 하려고 협의 이혼 절차를 거치고 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 이혼 신고 철회하겠다는 철회 신청서도 접수를 했는데 공무원이 누락을 하고 그냥 이혼이 진행됐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이 무효다라고 주장해 볼 만하겠지만 그 외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무효까지 되긴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우리 민법에도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차라리 이혼을 해서 우리 어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남편을 설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인과 남편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혼 직후에 바로 부인은 집을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내는 그냥 이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핑계를 대서 이혼 거래를 찾았었는데 이 남편 입장에서 보자면은 애초에 이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연히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건데 이 부분을 아내가 속였다. 이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아서 이때 이혼 취소를 인정했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여지고 이제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이혼 취소는 좀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애초에 남편은 이전부터 만나던 다른 사람이 있었고 이 사실을 숨기고 이혼을 간편하게 하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절세 목적으로 이혼하자 이렇게 속였다고 볼 여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 이혼에 대해서 취소는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것도 인정된다고 단정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방금 그 재산 분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위장 이혼이라는 말에 속아서 재산 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거 뭔가 다시 되돌린 재산 분할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신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어쨌든 일정 부분 했다면 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합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재산 분할을 할 당시에
미처 포함하지 않았던 재산들, 그러니까 누락된 재산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주장을 하면서 그 누락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재산 분할을 하자 이렇게 요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재산 분할을 요구하려고 해도 일단 중요한 건 재산 분할은 이혼한 이후에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년 내에 정리를 해야 돼요. 아, 2년. 네. 이 기간이 어찌 보자면은 길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2년 금방 지나가거든요. 네. 2년 내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결혼과 이혼은 신중하게 신중하게. 신중해야 됩니다. 네.